네, 그럼 이어서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2015년 기준 중국 가능 인구 중 고졸자가 현재 30% 정도 됩니다. 남아공화국은 42%, 필리핀 58%. 그런데 실제로 이 OECD 시험 프로그램 중에 피사, 이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2018년에 중국의 학생들에게 해봤더니 세계 1위예요. 이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여러분 중국 고등학교, 중학교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연구 교수가 중국 고등학생들의 그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학부모들을 면담을 했어요. 학부모들을 앉혀놓고 제가 중국의 고등학생들의 그 문화가 어떤지를 좀 조사해보고 싶어서 여길 방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주부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니 무슨 문화가 있어?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정도예요. 우리 뭐 강남 학원가 뺑뺑이 돌리듯이 그 이상입니다. 중국은. 공부하는 데는 무섭게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1900 초반에 이 쓰촨성 리지의 얘기를 한번 이제 이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쓰촨성의 그 시골 마을을 갔는데 연구자가 리지에라는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특히 이 학생은 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리지에를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이젠 더 이상 널 중학교를 보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농촌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러냐? 마오쩌둥이 한 무상몰수, 무상배분의 핵심이 뭐예요? 2,000평방미터씩 나눠줬거든요. 그거 해봐 2,000평방미터 얼마입니까? 600평이에요. 600평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슨 작물을 심어야 1년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거 아사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은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뭐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한 이 졸업자들,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 졸업자들의 인적 교육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60대, 70대 이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자기들이 밥을 굶어서라도 자식은 학교에 보냈어요. 토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학교 보냈어요. 그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을 보통 40년 보는 거예요. 인적 교육을 효과를, 자본 효과를. 근데 중국 마오쩌둥 27년간 1976년 마오쩌둥이 그 사망하자 등소평이 이어서 1980년대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레드 룰렛에서 대지먼드 슈미 초등학교 1년을 꿇었어. 그 꿇고 싶어 꿇은 게 아니고 마오쩌둥이 죽던 해 그 해 1년 유급을 한 거. 전 학년 유급.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굶어 죽지 살겠습니까? 제가 이 시리즈로 이 책들을 소개시키는 이유가 뭐 중국의 흠을 잡아서 뭐 비난하고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현실이 어떤 거를 확실히 아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실히 어떤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 현실을 잘 돌이켜보고 중국이 또 더 어떻게든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웃 국가도 서로 돕고 이런 걸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러면서 이 당시에 어떻게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못했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가진 자, 배운 자, 모욕 주고 침묵을 강요시키고 그래서 이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말하자면 기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중학교 진학률이 60%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죠. 중학교 진학률이 60%가 안 된다. 리지에가 중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25에서 34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 중국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꼭대기 있어요. 현대 중진국 함정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인적 자본 이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다는 거죠. 그게 서로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타이밍. 그러나 중국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는 겁니다. 중국에도 그걸 이미 정책 위반자들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는 초중등 교육이 무료고 또 90년 후반부터 2005년까지 대학 시스템이 4배로 커졌고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노동력의 65%는 마오쩌둥 등소평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2015년에 아까 그 쓰촨성의 리지에를 만났어요. 이 이제 나이가 40대가 돼갈 거 아닙니까? 2015년에 만났으니까. 근데 아들 창이 꼭 그때 어릴 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 창이 꼭 그때 그 모습이야. 그러면서 리지에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상해 쪽에 나가 대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 조립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얘는 저 같은 어려움을 안 겪고 아마 대학까지 잘 갈 겁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그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걸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뒤에. 이게 도시노동자 한 달 임금이 농촌 1인당 연간 수입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 도시노동자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이 인민공의 임금이 800위안 한 달에. 농촌에서는 1년 내내 벌어도 1000위안을 벌기가 힘든 거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학교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포기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왜 따라갈 수 없는지는 이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 조건부 현금 지급을 해줘요. 브라질 같은 데서는 제조업에 가서 일하는 월급의 3분의 1을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면 월급이 10만 원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대가로.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돼 있죠. 중국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학비, 교과서, 기숙사 해서 고교 3년 동안에 200만 원이 드는 거죠. 그죠?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장벽들은. 결국 학교 자체가 양질의 교육을 학교만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농촌의 초등학교를 가니까 하드웨어는 대단한 거예요. 콘크리트, 이 선생님들 기숙사까지. 아이들 기숙사는 물론이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안 보여. 고등학교 가면 뭐 진학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응? 그 배울 만한 기본 자질이 돼 있어야지. 근데 그 자질이 지금 이 장애물이 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외부 효과라는 걸 아시죠? 경제 외부 효과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해서 해놓으면 이 사람이 공헌은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많이 교육을 잘 시켜놨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서울에 가서 일을 해서 서울에만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 내고 이게 경제 외부 효과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돈을 투자하면 여기다 뭘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허낭성 정저우의 왕타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저우라는 그런 대도시의 외곽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왕타오라는 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고등학교 시험을 올라간 시험도 우리처럼 그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걸 보는데 30~40%가 합격이 되는데 그중에도 못 들어오고 떨어졌어.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3,000불을 갖고 오면 입학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이 왕타오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 직업학교를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직업고등학교를 갔어요. 디지털 컨트롤 학과야. 이름은 되게 멋있잖아요. 디지털 컨트롤 학과. 근데 쉬는 시간에 나가보니까 수학 선생이 담배를 팔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똑똑한 애가 선생님한테 저게 뭐냐고 물으면 에이 그딴 건 뭐하러 물어 옆에서 이렇게 야지나 놓고. 그래서 얘가 1년 반 만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만났는데 이 연구자를 만났는데 연구자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왜 거기서 그동안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다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례가 있느냐. 직업학교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총 지휘를 하거든요. 몇 개를 만들었느냐. 뭐 실적을 대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200개 직업학교를 현장 방문 조사를 했어요. 이때면 어디 가니까 창고 같은데 교장이 혼자 앉아 있어. 학생은 하나도 없고. 또 어떤 데 가니까 주소는 거기가 맞는데 그 4개의 학교가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어. 그 다음에 20%는 없어. 그런 지번이 아예.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중년 농부가 학생으로 돼 있어요. 그 학생이시냐 그러니까 그 머리 쑥쑥 끓고 뭐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정부 자금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 두당 얼마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1990년부터 10년 사이에 교육 예산을 6배를 증가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직업학교를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동부, 중부, 서부의 한 곳씩을 성을 택해가지고 수백 개 학교에서 수천 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업 참관을 하고 이 수업 참관 조사한 결과 91% 학생이 1년간 성적에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68% 학생이 전공과 관련 없는 일에 실습을 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프라인 설계, 가스통 배달하고 뭐 주유소에서 계산대 있고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라 그래서 가보니까 스마트폰 공장에 가서 조립하는 데 가서 조립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고등학교의 규제 시스템이 미처 마련 안 되고 국가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우리도 뭐 직업 교육 예산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 김효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뭐 1년 하는 사람당 뭐 1,500만 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똑바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본이 돼 있어야 어떤 직업에 갖다 놔도 적응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 나중에 또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또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수학, 언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외국어 뭐 이런 거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현실에 필요한 그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자꾸 중국에서는 듣는 거예요. 독일은 마이스터 교육 가면 교육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기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직업 가르치는 건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독일 나오죠? 그러니까 농촌 아이들은 정말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장벽.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야, 도대체 중학교 와서 왜 저렇게 뭐 자퇴자도 많고 이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저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초등학교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자. 샤먼을 방문해서 교장을 1년 동안 가서 수습하고 온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시골에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샤먼의 학교와 이 시골 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샤먼의 학교는 노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목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엄하게 해도 그렇게 애들이 시골 학교는 어떤 현상이냐. 노는 시간만 되면 잠잘 곳을 찾는 거예요. 노는 시간만 되면 따뜻한 양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빈혈이 있어요. 전체가. 영양실조에. 농촌 초기에 30%. 그러니까 농촌 학교는 가면 노는 시간도 조용한 거예요. 운동장에 뛰는 애들이 없어요. 왜? 우리도 옛날에 배 꺼질까봐 뛰지 않았잖아요. 서부 농촌 어린이들이 25%가 빈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빈혈의 첫 번째 이유는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4가지만 있으면 밥을 먹지. 그게 뭐냐? 요, 기름, 장요, 간장, CN, 소금, 추, 식초.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기본 반찬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실조가 걸리지. 둘째, 이상한 그 어떤 미신 같은 타부가 있어가지고 이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인다 소리를 말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농촌 학교를 가면 80년대, 90년대는 어땠느냐? 흙벽에 전등불도 큰 교실에 전등불도 가운데 조그맣게 빨간 게 하나 있고 선생님도 어떤 교실에 가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세 줄은 3학년, 세 줄은 4학년에서 앞뒤 칠판 놓고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한 교실에 반은 저쪽 앞에를 보라고 그러고 반은 뒤로 보라고 그러고 칠판이 2개 걸려서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문제 내주고 또 뒤에 와서 문제 내주고 했다고요. 근데 중국은 아예 시골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지않아요. 어디 가도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동아시아 공통현상이 2천만 명 이상 안경이 없어.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특히 2013년에 이 귀주, 꾸이저우, 쓰촨, 푸젠, 후난, 윈난 이런 데 40% 이상이 기생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냐. 농촌 그 농부들에게 돼지 기생충 박멸에 대해서 물어보면 93.7%가 기생충 박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박멸은 안 하고 있어. 학교 시설은 대단히 이제 좋아졌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60%가 이 빈혈, 기생충, 안경, 근시 이 셋 중에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60% 이상이. 이게 근시가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학년별로. 시력 문제, 장내 기생충 감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위기의 뿌리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답니다. 종합 비타민 이제 하루에 10센트 든대요. 안경 한 명당 30달러면 2년은 간답니다. 구충제 1년에 2달러면 되고. 근데 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누가 근시인지를 몰라요. 다 일일이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나오죠. 98.7%가 돼지 구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 구충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중국의 미래 노동력의 3분의 2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자꾸 이때까지 자꾸 끌어왔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런 뭐 빈혈 있고 기생충 있고 이런 근시고 이런 건 중국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고 외부 세계에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혈 발생률은 그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게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은 다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의 빈혈이나 그런 걸 자세히 보는데 학습력이 굉장히 저하가 돼, 학습 능력이. 그런데 옆에 있는 보조 연구 자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초 초기의 문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